네, 정규반 마지막 시간에 했던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글이네요. 영우는 이제 긴 글을 조금 잘 쓰죠. 짧은 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자기 글을 훅 쓰세요. 그러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학내 문제는 일단 답이 이렇게 조금 긴 글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째가 조금 익숙한 주제, 어떤 평범한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관계를 드러내면서 쓰거나 아니면 구체적 사례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해결 방안을 쓰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평범한 글일 때는 첫째, 둘째, 셋째를 쓰는 게 좋다. 지금 문제가 조금 평범할 때는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뭔가 문제 자체가 조금 난해한 낯선 제시문, 낯선 제시문, 낯선 주제일 경우에는 독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독해와 낯선 개념의 이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 자, 요것만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한영근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뭔가 익숙한 주제다 그러면은 평범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띌까, 구체적 사례를 딱 언급하거나 아니면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좀 고려하는 게 좋고요. 낯선 제시문일 때는 어떤 낯선 주제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이해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 쓴 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논제는 가하나에서 제시된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라. 그리고 라의 관점에 입각해서 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라. 결국에는 가하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얼마나 정확히 잘 숙지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얼마나 잘 찾느냐. 자, 원인을 찾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죠. 그죠? 논제를 딱 보면 어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은 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가는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지수를 제시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 상태와 국민의 행복도는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높은 물질적 행복 지수에 반해 어린이들인 낮은 주관적 행복 지수를 보인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제시문들로 미루어 보아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들만이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건 뭐 잘 썼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제시문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가나에는 모두 가에는 어떤 공정성이 나와 있죠. 나에서는 어떤 자율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자,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제시문 한번 볼까요? 가에서는 어때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매우 낮다. 그래서 공정성, 우리 국민들은 창의성, 포용성, 안정성 이런 것들은 높지만 공정성만큼은 어때? 뒤처질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성이 어때요? 낮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좋고요. 나에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뭔가 불만족스러운가 보면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자율성이 조금 해쳐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행복하지만 폭력을 경험하고 개인 생활의 어떤 자율성이 침해되면서 주관적 행복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제시문에서 중요한 말이 조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죠?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회균형과 개개인이 영원해야 할 삶의 자율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다에서 봤을 때
사회의 균형과 삶에서의 자율성, 공동체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감을 제고시킨다. 또한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고 개개인마다 고유한 재능을 함양시켜 행복감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두 요소가 간과된다면 삶의 만족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로는 얻을 수 없는 감정에 더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그런 감정을 얻을 수 없다면 행복감을 얻을 리 만무하다. 행복한 사회는 공동체의 균형과 책임감이 있는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공정성과 자율성의 어떤 관계를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 이미 가나에서 보세요.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다를 바탕으로, 다에는 어때요? 물질적인 만족과 어떤 정신적인 만족의 어떤 불일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는. 그죠? 다를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만족, 인간의 자유,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쓸 때, 다에 나타난 어떤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토대로 보면 가나에는 어떤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그 중에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나는 자율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요걸 좀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정성과 자율성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어때요? 자,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율성도 어때? 저하될 거 아니에요.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를 서술해도 괜찮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정한다고 할지라도 뭐 입시라든지 시험에서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부모가 시켜서 하면 뭔가 자율성이 올라가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따라서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조금 고민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선호되는 무언가를 탐닉하면 된다. 라해서 인간의 행위에 경제적 요소가 아닌 심리에 좌우된다는 점을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지수가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행복은 감각이 쉬운 일상에서부터 생겨난다. 개개인마다 다른 기호를 맞춰 시간을 투자한다면 지금 당장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장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나중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해야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정확한 원인은 사실 공정성과 자율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어떤 법, 질서, 제도, 법의 집행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때? 공정하게, 엄격하게 감시, 감독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성장만을 위해서 그냥 공부만 뒷다 시키는 어떤 자율성이 해치는 것을 막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인을 제거하는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다 못 썼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끝까지 완성을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한양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조금 머릿속에 숙지하고요. 지금 영우가 지금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합시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그냥 스스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쓰세요. 내 말이 틀리거나 뭔가 방향이 안 잡힌다고 해서 쓰지 말고 일단 제시문에서 충분히 중요한 개념을 찾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근데 뭔가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논술은 어찌됐건 뭐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 안에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쓰면 통과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학교 측 답안과 내 답안, 그죠?
그리고 참고 답안, 예시 답안을 비교 분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학교 측 답안에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조금 보완하는 어떤 연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내가 이것만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머릿속에 잡으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글을 쓰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내 글하고 학교 측 답안하고 복습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딱 리스트업을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원할 대학의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꼼꼼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내 실력대로 쓰기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